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중호입니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고 도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모든 후보자께서는 동등한 발언 기회를 갖게 되며 정해진 시간과 규칙을 준수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각 후보자께서 본인을 소개하는 시작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주요 경력과 정치적인 비전, 그리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어지는 공약 검증 토론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창일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창일입니다. 저는 현재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견인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정책 자문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달 전 5대 정책 공약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제주국제영화제를 신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간 관광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의 다변화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 대변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학교에서 창업경영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걸 제주도민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제주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이 살려면 저희 지역 상권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소상공인이 좀 차별이 안 되게 좀 제주도에 들어가면 확실히 조례를 개정해서 제주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들어가면 저는 도민주권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도민주의되는 의회로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기정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권리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에 출마하는 김기정입니다. 저는 42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80년대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싸웠고 그 시간은 제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이후 36년간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서민의 삶 속에서 민생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정당 활동과 시민사회 활동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법학과 정치학을 공부하며 정책과 실천을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텨온 사람이고 약속을 지키러 살아온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현철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홍보소통위원장 이현철입니다. 저는 이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합니다. 저는 늘 민주당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당의 캐치프레이즈인 평화, 경제, 민생, 든든한 정부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신념 아래 즐거운 민주당, 찾아오는 민주당, 더불어 함께하는 민주당 만들기에 누구보다 발로 뛰며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며 참여와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입니다.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나라, 모든 나이가 돌봄을 받는 나라, 노인이 존엄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나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더 크게 도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영화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 출마 예정자 강영아입니다. 저는 현재 서귀포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서 당의 가치를 지키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10년 넘게 복지 현장에서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왔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아프면 갈 병원이 없다. 돌봄은 결국 가족 몫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편을 편리로, 불안을 안전으로 바꾸는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의 의료 격차를 해결할 의료 요양 전문 병원, 그리고 증증 장애인의 삶을 바꿀 권리형 일자리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사람, 강영아가 도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효준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 김효준입니다. 지난 15년간 제주에서 친환경 농사를 지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왔습니다. 제주 친환경 농업협회 회장, 제주 농민의 길 공동대표,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정책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농어민위원장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정책 결정과 분배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후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후보자 간 주요 공약을 발표하는 공약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은 후보자별로 2분의 제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먼저 김기정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준비한 공약은 3가지입니다. 도민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목경제, 자영업 살리기입니다.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실제로 지역에서 돌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면 지역 화폐를 쓰도록 유도하고 임대료 부담이 큰 상권에는 임대료 안정장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또 자영업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카드 수수료나 배달 수수료는 함께 협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부담을 확 낮추겠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장사하면 남는 구조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제주입니다. 지금 제주 청년들이 왜 떠납니까? 일자리, 집값,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주거, 일자리, 창업을 한 번에 묶여서 해결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공공형 청년주택을 늘리고 제주의 강점인 관광, 디지털, 친환경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초기 자금을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제주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는 제주로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입니다. 도민들이 매일 느끼는 불편, 이건 바로 바꿔야 합니다. 버스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주차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손보고 배차 간격을 줄여서 기다리는 시간을 확 줄이겠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확대해서 주차 걱정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마트, 학교 같은 생활시설을 가까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민들의 하루를 더 편하게 바꾸겠습니다. 결국 목표는 하나입니다. 도민의 하루 1시간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거창한 말보다 지금 당장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공약 발표 이현철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현철입니다. 제가 대표 공약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보육 안전거리 확보 프로젝트입니다.
유보 통합이 올해 2026년부터 정착화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는 유치원,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따로 운영했지만 이제 하나로 통합되면서 0세부터 5세 아이들이 더 자연스럽게 교육과 돌봄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특히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슬림화를 도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도우미 인력 확충, 안전한 통학을 위한 친환경 통학 차량 지원 등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는 교육의 현장 누구보다 앞장서서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지원을 활성화시키는 지원체계 지원을 자연마을과 동등한 지원을 행정과 협약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 편의시설 제공, 클린하우스 비품 지원 등 일상생활에서 중점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생활 편의 보강시설 등 차별받지 않은 그리고 마을 활성화 공동체 지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이동이 어려워서 기본적인 문화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지원에도 아낌없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기본 사회를 향한 비전인 돌봄, 주거,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금융 등 삶의 기본 조건들이 함께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 구조로의 전환,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사회 비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강영화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강영화의 핵심 공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서귀포 의료 요양 전문 병원을 설립입니다. 단순 요양병원이 아니라 치료, 재활,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치료는 가능하지만 퇴원 이후를 책임지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이 함께 다시 아픔과 돌봄 부담 속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퇴원 이후까지 책임지는 회복 중심 의료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중증 장애인 권리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일할 권리를 가진 도민입니다. 공공이 책임지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성인까지 이어지는 생애 주기형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 중심 구조에서 자립과 참여 중심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이 두 정책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돌봄을 가족에게 맡기는 사회가 아니라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효준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의 농어민 여러분, 지금 제주의 농촌은 위기 앞에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적강부진, 치솟는 농업 경영비, 그리고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농종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2026년 제주 농정의 새로운 이정표인 제값받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한 5대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의 지갑을 든든하게 채우겠습니다. 제주의 햇빛과 바람은 이제 공짜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 소득마을 500곳을 조성하고 소멸위기 지역부터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정주 여건을 혁신하겠습니다. 둘째, 제주의 물류 기본권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해 농민이 가격 결정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섬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했던 해상물류비 지원을 법제화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탄소 중립과 공공급식으로 미래를 열겠습니다. 제주 군부대에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100% 공급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서부 지역을 생태농업 특구로 지정해 탄소 중립 농업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투트랙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도전의 기회를, 고령에게는 10만 원대의 보급형
IoT 장비로 노동의 수고를 더는 따뜻한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밀농정 제주다를 구축하겠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산지 폐기를 반복하는 아픔을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농업은 제주의 뿌리이자 생명입니다. 농민이 웃어야 제주가 웃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오창일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창일입니다. 이번에 저는 5대 정책 공약을 2달 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제주국제영화제 유치입니다. 제가 제주국제영화제 유치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4년 전에 도의원 나왔을 때도 제주국제영화제를 유치하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버금가는 제주국제영화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간 관광 활성화입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야간 관광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칠성통의 상인회와 2달 전부터 계속 스터디를 했습니다. 지금 칠성통은 일자리 야간 관광 시장으로 벼룩시장을 신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야간 관광 포차를 다시 부활하여 야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주도는 제일 첫째 문제가 바가지 근절입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면 바가지 근절하는데 확실히 뿌리 뽑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이제는 볼거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10년 전 중국 관광이 인센티브 유치하는데 11,000명이 와서 신제주, 탑동, 지하상가가 사람들이 인산인해에 이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제주도는 경기가 안 좋으면 자금을 인센티브 관광으로 좀 사람들이 관광이 오는 그런 관광 정책을 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웰니스, 워케이션, 워케이션, 베케이션,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저는 소상공인 대변인을 역할을 자인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 토론은 후보자당 5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해당 시간 내에서 본인의 정책 설명이나 상대 정책에 대한 질문 등을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상대 후보에게 질문할 경우 반드시 최소 답변 시간 30초를 보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후보자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현철 후보자의 주도권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현철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현장에는 답이 있다. 네, 맞습니다. 내가 모르는 현장, 전문가 입장에서 찾아가 보면 그 현장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숨어 있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다고 봅니다. 네, 저도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요. 그 지역의 청년 회장도 하면서 이런 어떤 부름품들을 많이 익히고 살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강영화 후보께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중증 장애인 권리형 일자리에 대한 이런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중증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이런들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 그냥 대표 공약을 내셨는데 아무래도 강영화 후보님께서는 전문가시다 보니까 분명히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들은 일할 수 없다는 편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일자리는 단순히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며 공동체에서 이분들이 함께 우리와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공의 각자의 속도에 맞는 맞춤형 직무들을 많이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서귀포에 있는 발달장애 부모 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애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직접 판매도 하고 그리고 전시회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랑 일반인들과 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이 애들이 증증 장애인들이 권리를 찾기 위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미처 몰랐는데 제가 거기 현장에 그 중증 장애인 우리 어린이들이 작품을 직접 전시하고 네, 그 또 판매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놓친 부분에 대해서 강영원 후보님께서 적절하게 이게 잘 설명해 주신 것 정말 감사 인사 네,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충분히 남았습니다만 여기서 주도권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도권은 강영화 후보자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핵심 공약으로 낸 서귀포 의료 요양 전문병원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가 의료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귀포에 요양병원이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서귀포가 일단은 서귀포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제주시 종합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타지에로 가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귀포에 의료 요양 전문 병원을 만들어서 치료, 재활, 돌봄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저의 대표 공약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후보는요. 지금 오창일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아까도 저희 대표 5대 공약에 얘기했지만은 문화관광의 다변화를 제주도에 해야 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도정에서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스 쪽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관광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 전 중국인들이 12,000명 와서 신제주, 지하상가, 동문통이 꽉 찼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려면 관광객이 와서 제주도 구도시 상권이나 상권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지금 관광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웰니스, 워케이션으로 가야 됩니다. 요즘 20대, 30대는 워케이션 휴가를 많이 갑니다.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주 5일째, 이제 몇 년 있다가 4일째가 됩니다. 그러면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을 제주도는 조속히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다변화로 건강, 웰니스로 건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건강과 행복과 모든 것을 하려면 여러분들 웰니스 쪽으로 갑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웰니스 관광이 너무 활성화돼 가지고 아까 조사해서 보니까 지금 1년 예산이 관광 예산이 372조랍니다. 엄청난 자원을 우리 제주도가 웰니스를 적극 도입하고 워케이션 도입하고 인센티브 관광에서 제주도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기정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골목 경제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중점적인 공약을 내거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골목 경제의 붕괴입니다. 대기업이나 관광 수치만 좋아서는 지역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골목이 살아야, 동네가 살아야 진짜 경제가 살아납니다. 저는 자영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고 인건비는 부담되고 버티는 것 자체가 전쟁인 현실입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고정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임대료, 카드 수수료, 공공요금 이 세 가지를 낮추지 않으면 소상공인은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매출을 올려주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지원금만 주는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확대하고 골목 상권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관광과 연계된 소비 유입 구조를 만들어서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 정책으로 바꾸겠습니다.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니라 직접 듣고 바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간담회를 정례하고 정책에 즉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숨통을 틔워준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소상공인이 웃어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저는 반드시 그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주도권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주도권은 김효준 후보자께 넘어갑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쫓겨서 공약을 이제 빠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미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공약을 이제 그 말씀드린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까 제주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정인 제주다를 이제 완성하겠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주다라는 게 현재 지금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채워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제 활용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밀 농업을 하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더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정밀도를 더 높여서 농정에 이렇게 농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아까 또 빠진 게 청년 정착 지원이라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거를 6번째 공약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냥 5번째 공약으로 같이 해놨는데 청년이 중요합니다. 청년이 중요하고요. 영농 정착 지원 연령을 좀 상향하고 은퇴 청년 농지 이양을 좀 선순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거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근데 이 공약들이 사실은 이제 앞뒤가 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공약이 햇빛, 바람, 연금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인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농촌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이게 유인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공약을 들으신 분들 중에 조금 약간 생소하게 들으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10만 원짜리 IoT 그 스마트 스위치가 이제 가능하냐 뭐 이런 물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스마트팜이 기존에 한 10수년 전에는 한 수억 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한 1,000만 원, 1,000 몇백만 원대로까지는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싸고요. 이런 복잡한 기기를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은 활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고령농의 이렇게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무더운 여름이나 이제 추운 겨울에 집에서 이제 그 밭에 있는 물밸브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원격으로 이제 조정해 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그런 이제 편의성을 가진 장비 하나만으로도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노동 강도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정책 제안을 했고요. 실제 제가 저가형 스마트팜을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가격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강용화 후보님께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제 그 병원 진료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이 이제 육지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우리 상급병원 종합병원에 대한 이제 후보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통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 사람들이 중증 환자일 경우는 제주도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보다도 육지로 가거나 아니면 저희 특히 이제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시로 이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주에서 골드 타임을 지키면 최고의 치료의 수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제주도가 지금 제주대학병원과 이제 한라의료원이 지금 상급 병원, 종합병원으로 지금 아직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안타깝고요. 만약에 이제 상급 병원으로 지정되면 제주도의 의료 이제 수준이 상당히 이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원정 진료비도 절감될 거라고 생각이 들며, 또한 의료 환자가 발생하는 빈도가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주도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주도권은 오창일 후보자께 넘어갑니다. 그럼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공약을 다 했는데 여러 후보님들이 잘 말씀해 줘가지고 저는 도의원 준비를 5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들한테 묻어본 게 내가 도의원이 돼서 도의회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양하 후보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의원이 된다면 도의회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네, 일단은 비례대표가 한 지역을 이제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 전체의 도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사회복지 쪽에 이제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고, 또한 아까 제가 대표 공약으로 증증 장애인 권리형 일자리를 내세웠는데요. 반드시 증증 권리형 일자리를 구축해서 부모들이 안심해서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나갈 거고, 또한 그분들이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현철 후보님이 저희 도당 홍보소통위원장님으로 중요한 역할도 하고 요즘 행사도 많이 해가지고 사회를 봐주시는데, 이현철 후보님에게 묻습니다. 도의원이 된다면 도의회에 들어가서 꼭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네. 질문을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요. 앞전에 우리 강영하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 다방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취약 구조,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대표적인 공약 중에 정말 실현해 보고 싶은 공약이 방금도 말씀드렸던 제주 보육 안전거리 프로젝트. 네, 근로기준법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근로기준법에는 충분한 보조 교사 지원이 필요한데요. 현장 견학 등 외부로 나갈 때 아이들이 안전함이 항상 늘 걱정이 되죠. 네, 이 부분들을 시니어를 통한 사업들이 많은데 보통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아침부터 촬영하고 저녁 늦게까지 촬영하고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쉬는 시간에도 실수가 별로 없습니다. 왜? 대체교사가 많이 없고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대체교사 인력을 많이 좀 확보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일정한 우리 교사 멤버 이상이면 상주 대체의 교사를 반드시 추가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청년 다락을 방문했는데요. 청년 다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청년 창업자들, 청년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각 지역에, 우리 제주도는 축제의 섬이지 않습니까? 그 축제의 섬의 행사장에서 우리 부스를 한번 좀 마련해 달라.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많이 유치가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이런 클린하우스 이런 지원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마을은 전폭적인 지원이 되는데요.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이 전혀 지원금이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 있게 네, 클린하우스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이런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예, 여기까지 좀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의원이 돼야 된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입니다. 도민주권의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페이스북에 쓰고 저희가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가 재앙적 도지사가 아닌 도민이 주권인 의회 꼭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도권은 김기정 후보자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자세하게 일단 저희 공약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 역시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떠납니까? 일자리가 없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정책을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관광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신산업, 디지털, 친환경,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서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자에게는 초기 자금, 공간,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지원해서 실패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거, 교육, 생활 여건이 함께 개선돼야 청년이 떠나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겠습니다. 청년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주체입니다. 저는 청년이 떠나는 제주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고 꿈을 실현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오창일 후보님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분과 전문가들과 모니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칠성동 상인회와 2달 동안 계속 스터디하면서 구도시 상권과 그리고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모니터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야간에 제주에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상인회는 지금 벼룩시장을 지금 제주도화해가지고 지금 하반기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가 탑동에서 야간 포장마차를 제주도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덕정에서 칠성통, 동문통에 이르는 이 구도심 벨트를 관광객이 야간에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강영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려 요양 전문병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미 통합 돌봄 사업 중인데 굳이 병원이 또 필요합니까?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통합 돌봄은 집에서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의료 요양 전문 병원은 집으로 수술을 거나 아니면 증증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 후 그 과정입니다. 중간 단계 과정인데요. 재활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주는 사실상 수술로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퇴원해서 다시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병원으로 재입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 요양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자, 후보자분들의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각 후보자께서 도민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맺은 말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제한 시간은 30초로 먼저 강영화 후보자께서 맺은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저 강영아는 지난 10년 민주당원으로서 의리와 복지 전문가로서 진심을 다해 현장에서 증명해온 사람입니다. 이제 의회에서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의료 요양 전문 병원으로 돌봄의 공백을 채우고 증증 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로 장애인 가족의 일상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저 강영아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현재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위성군 후보와 함께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는 일, 저 강영아와 위성군 후보와 함께 가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말보다 결과로 행동으로 증명하는 실천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효준 후보자께서 맺은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리당원 여러분, 제주의 뿌리인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우리 삶 그 자체입니다. 이번 투표는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 중 한 표는 제주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에게, 나머지 한 표는 제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사해 주십시오. 위기의 농촌을 살리고 제주의 밝은 내일을 열겠습니다. 저희 진심에 기회를 주십시오.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오창일 후보자께서 마지막 맺은 말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과 권리당원 여러분, 지금껏 잘 보셨습니까? 누가 도의원 적임자입니까?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서두에서 말했듯이 도민주권의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도민의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22년간 민주당의 선거의 맨 앞에 선봉에 서 있습니다. 저를 뽑아 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기정 후보자께서 맺은 말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리당원 여러분, 저 김기정 민주당 42년을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이제 그 시간의 무게를 제주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권리당원 여러분의 한 표가 비례대표 순위를 바꾸고 제주를 바꿉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권리당원의 확실한 선택 김기정, 힘을 모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현철 후보자께서 맺은 말 해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도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좋은 정책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언제나 당원 동지 그리고 도민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도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내일의 희망을 준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일상까지 책임지는 생활 밀착형 서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든 후보자들의 맺은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이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 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